영식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영자는 답하죠. 앉아서 빵이 나오자마자 영식의 단도직입적인 대화 모습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단번에 보이는 부분이죠. 안녕하십니까, 패션투브 석경입니다. 오늘도 저번 컨텐츠에 이어서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 파트 2를 준비했는데요. 매력적인 남자의 특징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는 남자들의 언어와 여자들의 언어의 차이,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남자가 되는 법, 소개팅 꿀팁을 말씀드렸었죠.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해서 바로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편한 분위기만 있어서는 가까운 친구로서는 접근이 가능해도 이성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매력적인 남자의 4가지 특징,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저는 주변에 소개팅 주선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성분들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외모를 안 본다고 하면서 죄다 보더라고요. 안 봐? 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 이분은 필이 안 가? 라고 하더군요. 남들보다 도드라진 외모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호감을 줄 수 있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자들은 매력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얼굴이 평범하거나 덜 매력적이더라도 패셔너블하거나 몸이라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소개팅 주선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외적인 자기 관리 요소로는 패션, 피부, 헤어스타일, 운동 이렇게 4가지가 있겠는데요. 패션, 제가 패션 유튜버인 만큼 패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패션은 뭐 유행을 잘 캐치해서 굉장히 트렌디해 보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찾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죠. 패셔너블한 사람에게는 소개팅 주선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만큼 외적으로 매력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건 여성분들, 특히 외적으로 매력 있으신 분들일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잘 어울리는 이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남자분들 보통 치마 입고 여성스러운 타입 다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댄디한 스타일을 선호하시죠. 남친 룩에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꾸준히 다루고 있으니까 제 채널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나이가 들수록 그루밍 정말 중요한데요.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피부만 좋아도 동안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로 갈리는 만큼 남자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루밍 관련 컨텐츠도 제가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자기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 손질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죠. 한순간에 헤어스타일을 잘 만지기란 쉽지 않지만 요즘은 헤어 유튜버도 많고 미용실 가서 뭐 드라이하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해도 잘 알려주거든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운동, 주변에 소개팅 주선을 하다 보면 특히 운동하는 남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여성분들의 취향을 들어보면요,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은 있는 남자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30대가 넘어가면 외모는 포기해도 뱃살만큼은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만큼 운동하는 남자는 그만큼 자기 관리하는 매력적인 남자가 되겠죠. 패션, 피부, 헤어스타일, 운동 하루아침에 되는 매력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차근차근 노력을 하다 보면 어제 나보다 나은, 1년 전에 나보다 나은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해도 외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선 통과조차 못하니까 다들 자기 관리 파이팅 해봅시다. 배려심 많은 남자가 매력적이다 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나는 배려심도 있고 맞춰주는 걸 잘하는 편인데 왜 연애하기가 어렵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들 배려심이란 걸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건 배려심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자기의 소신이나 의견이 있어야 되고요. 리드를 하는 와중에 배려심이 나와야 매력적인 것이죠. 저희 어떤 걸 먹을까요?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저도 아무거나 잘 먹는데 땡땡씨가 먹고 싶은 거 먹을까요? 저도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나는 여성분이 뭘 좋아하든 다 먹을 자신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되네. 자신의 소신 없이 여자에게 모든 의견을 맞춰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자신감 없어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그냥 의사결정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저희 어떤 걸 먹을까요?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저는 일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혹시 초밥이나 스키야키 중에서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 초밥 좋아해요. 혹시 괜찮은데 아시는 곳 있으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맛집 인스타 하는 친구한테 추천받은 곳이 있는데 땡땡씨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남자 배려심 뭐야? 매력적인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향이 확실히 있으면서 여성분을 리드하는 와중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사람들은 배울 만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질감을 느끼죠. 하지만 가치관을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가치관을 뚜렷하게 표현할 줄 아는 남자는 매력적인데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확실한 가치관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 가치관 없이 무지성으로 행동하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블랙 터틀넥과 청바지, 뉴발란스만 신는 스티브 잡스
잡스는 패션에 신경을 쓰는 대신 그 시간을 다른데 에너지를 쏟는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애플이라는 회사를 일으켰으니까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을 시그니처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치관에 매력을 느끼죠. 반면에 일반인이 그냥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을 따라만 입었다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수더분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면접을 볼 때도 처음에는 긴장을 하는 편이지만 몇 번 면접을 보다 보면 처음보다는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는데 능숙해지는 것처럼 이성을 대할 때든 사람을 대할 때든 가치관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평소에 자신의 대화가 겉도는 느낌이 자주 드시는 분들, 피상적 대화 위주로만 흘러가는 대화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스몰 토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몰 토크만 잘한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몰 토크란 말 그대로 분위기를 편하게 풀기 위한 피상적인 대화 스킬이니까요. 소개팅 나가서 스몰 토크만 계속하고 오다 보면 평소 소개팅 가서 똑같은 말만 하고 왔어. 소개팅은 뻔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몰 토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색함을 풀고 친해진 느낌이 드셨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매력적으로 표현해주세요. 예를 들어 누가 저에게 어쩌다가 패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대답을 하면 되게 매력 없어 보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소개팅 나가서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처음에는 제 패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패션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매력을 키워서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스타일이 좋아졌다 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감사한 댓글을 받는 게 채널을 운영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저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면 보다 매력적이고 진솔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매력적인 표현도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력적인 남자의 네 번째 특징은 매력적인 취미를 가진 남자입니다. 내 일상이 끝나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멘탈이나 피지컬이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무리 돈 많고 직업 학벌이 좋아도 일 중독의 교양, 취미가 없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 없는 꽃에 비유하고 싶네요. 매력적인 취미의 포인트는 내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드라마 보기, 만화 보기, 그냥 단순히 유행하고 사라지는 그런 취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덴티티가 없죠.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만화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거지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스몰 토크의 주제로는 괜찮지만 매력을 어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주제입니다. 반면에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취미는 내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매력적인데요. 예를 들어 테니스, 축구, 야구 같은 취미는 액티브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요리나 베이킹 같은 취미는 가정적이고 섬세하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똑같이 취미로 술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도 단순히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과 위스키 클래스를 들으면서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서 술을 즐기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후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연애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성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시면 좋겠고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취미에 좀 더 진심이 되셔서 예를 들어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면 글로벌 식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거나 술을 좋아하신다면 소믈리에 클래스, 위스키 클래스를 들어보신다면 여성분들과 대화하다가 그거 좋아해요? 그럼 한번 같이 하시죠 라고 초대를 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교양 있어 보이고 매력을 어필하기에도 좋겠죠. 괜히 대학생 동아리나 사회인 동호회에서 연애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취미 동아리가 그래서 연애의 장이죠. 취미 생활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매력 어필이 되니까요. 남중, 남고, 공대, 군대, 테크트리를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에 있는 중앙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보세요. 저는 기타랑 베이스 연주를 해서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동아리 회장까지 했었는데 동아리에서 연애 정말 많이 합니다.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취미가 맞는 데다가 리더십이나 배려심 같은 남자다움까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변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통하고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법 제2탄을 다뤄봤는데요. 파트 1,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자. 외적인 매력을 갖춰서 부디 입구컷 당하지 마시고 패션, 피부, 헤어스타일, 운동 이 4가지는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들인 만큼 필수예요. 여기다가 배려심, 가치관, 매력적인 취미 같은 내적인 매력까지 키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